죄가 나올 때까지 뒤지는 거냐, 이러한 과잉 수사 논란도 폭스바겐, BMW도 가족 경영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죠. 대기업은 무조건 적폐다, 오너 경영은 악이다. 삼성의 유력한 전 임원이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더라고요. 터치타임즈 김효정입니다.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행했다라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없고 수사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한 놈만 패는 거냐, 아니면 죄가 나올 때까지 뒤지는 거냐, 이러한 과잉 수사 논란도 함께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죠. 일단 구속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던 건데, 조만간 시민들이 잘못을 들여다보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검찰이 아닌 이렇게 일반 시민들에게 정말 삼성이 무엇을 잘못한 것이냐, 어떤 불법을 행한 것이냐 판단해달라. 삼성이 하소연할 정도로 상황이 이르게 된 거죠. 위원회의 판단은 권고에 그치지만 지금 과잉수사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로 판단이 날 경우에 이 결정을 검찰이 완전히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분석이 큽니다. 정말 엄청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번 삼성 문제는 적지 않은 전문가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기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불법 합병과 회계 부정을 했다, 검찰이 주장하는 부분인데요. 법조계와 경제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엄청난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국제회계 기준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선택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삼성바이오는 2015년 12월 정당한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 문제 삼고 있는 콜옵션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서 사용하는 단계적인 투자 전략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현 변호사는 삼성 측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가치를 부풀려서 삼성물산과의 합병 비율을 유리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양사 간 합병은 2015년 7월 시작해서 9월에 끝났는데, 이 회계 처리의 변경은 합병이 끝난 이후에 12월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점이 완전히 다른데, 이것을 불법으로 몰아서 무리하게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한 기업이 이토록 장기간에 걸쳐서 집요하게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합니다. 버틴 것이 신기할 지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3류, 4류도 안 되는 이러한 정치적인 파도의 원인이 있다. 이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삼성에 대한 수사에서 검찰은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2월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삼성은 1년 6개월여간 수사를 받았고요. 삼성 임원 30여 명이 100여 차례가 넘게 소환이 됐죠. 우리 국민보다 전 세계가 앞다퉈서 삼성을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총수가 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초기에 2년 정도를 제외한 4년 내내 이러한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셈이고요. 이러한 경우는 기업의 대외 신인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역할을 미친다라는 분석입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이 코로나19 테스트 키트의 생산을 늘리는 등 이 코로나 사태 해결의 핵심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회장만큼 위태로운 사람이 없다면서 한국 경제와 국가 정신에 있어서 흔치 않은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삼성, 특히 기술 수출 강국으로 변신한 것은 가족이 운영하는 대기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AP통신도 삼성이 불안정한 반도체 시황과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등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는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가장 먼저 지금 삼성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삼성은 얼마 전 입장문에서도 밝혔듯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메모리 분야에서만큼은 삼성이 세계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맞는데요. 그렇지만 이 메모리 시장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끝이 나고 4차 산업의 시작, 즉 AI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인 비메모리의 시대가 찾아온다고 보는 분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합쳐도 전 세계에서 4%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3년 후에는 가망이 없다라는 뜻이겠죠. 삼성이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해서 지금 뛰어들긴 했는데요.
있는데요. 국내 악재를 만나면서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 대한민국과 삼성이 머뭇거리는 순간에 트럼프는 TSMC라는 대만 전자회사와 반도체 협약을 맺고요.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중이고요. 또 앞으로 대만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는 지금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이 세계 1위 기업이고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 돈을 나눠서 국민들에게 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미래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하는 시도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또 외신들은 입을 모아서요. 한국 경제의 특성, 또 삼성이라는 기업의 특성상 장기 투자를 위한 리더십의 결정, 이것이 굉장히 강조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족 경영과 오너 경영 체제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분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을 끝도 없이 괴롭히는 이들은 대기업은 적폐다, 기업 승계는 악이다, 이러한 잘못된 전제를 깔고 있죠. 가족 경영, 오너 경영 체제는 이렇게 대단한 죄악이나 시대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업 지배 구조의 한 형태일 뿐인 건데요. 오너 경영은 장기적인 계획, 과감한 투자를 세우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삼성의 반도체 투자는요,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는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권력이 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 체제에 비해서 견제장치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될 부분의 하나인 거죠. 네, 독일과 같은 서구 문명은 이 가족 경영 체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대를 이어서 기업을 잘 운영해 나가면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혜택을 주기까지 합니다. 1899년 창립 이래 두 가문이 116년간 4대째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독일의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 밀레는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면서도 단 한 번도 경영권 다툼이 없이 기업을 잘 경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와 발빠른 의사결정이 핵심인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 BMW도 가족 경영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죠. 이런 대기업을 바라보는 한국의 잘못된 인식은요, 상속세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세계적으로는 상속세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안정적으로 기업을 잘 유지만 한다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나라도 적지 않은데요. 한국의 상속세율은 50%, 정말 엄청난 세율이죠. OECD 평균이 26%, 25% 정도 되니까요. 2배에 이르는 셈입니다. 또 우리는 유일하게 이 상속세에 최대 주주의 기업 지배자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가산이 됩니다. 65%, 세계에서 거의 최고로 높은 수준에 속하죠. 기업의 상속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이념으로 무장한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기업은 무조건 적폐다, 오너 경영은 악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돼서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더 이상 기업 승계를 하지 않겠다라는 공언과 사과까지 한 해프닝까지 있었죠.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은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또 보니까 삼성의 유력한 전 임원이 중국으로 발길을 돌렸더라고요. 기술 유출 당연히 뻔한 상황이고요. 기업들은 한국을 떠나고 외국인 투자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권과 평등 의식에 밀려가지고 한국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경제가 국력이고요. 경제는 곧 정치와 연결됩니다. 북한과 이란처럼 깡패같이 이렇게 목소리만 크게 내는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과 같이 탄탄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시장에서 목소리도 내고 무엇보다 선교 강국으로의 위상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십시오. 올바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에 대한 과도하고 편향적인 공격은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국가의 미래를 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 곧 교회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나라와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처치타임즈가 되길 소망합니다. 처치타임즈 김효정이었습니다.